지난 8일 제5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다음이 돌연 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입후보 등록 선본 없음으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열리는 이번 4월 총학보궐선거에서 선본 다음은 유일한 선거운동본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던 4월 8일 12시 22분 선본 다음은 이메일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의사를 전달하였고 약 30분 뒤 정 후보 이동우 씨는 자신의 SNS에 사퇴문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동우 씨는 사퇴문에서 촉박한 준비 과정 중 징계가 누적되는 등 부족함이 많았다며 정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선본 다음은 사퇴 시점까지 경고 2회, 주의 2회, 구두주의 1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선본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하루 전인 4월 7일 일부 징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하구 100인 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0인 안건의 요청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징계에 대한 중훈위의 재검토와 중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자격 박탈이었습니다. 저희가 몇몇 서류를 재제출을 30분 내에 하라고 중선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었는데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재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들으시면서 재제출을 요청해 주셨던 등록서류 1호와 6호에 대한 재제출도 같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재제출이 필요했던 나머지 1호, 6호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중선에서 이제 갑자기 재적증명서를 제출하라라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지침도 일절 받은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해당 서류의 제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휴학생 선본원에게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30분 내에 갑자기 근거 없이 요청하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중선 측에 이걸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 건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지연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 29초 늦게 재제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징계를 부과한다라고 중선에서 하셨지만 저희 선본 측의 입장은 이를 저희가 처음에 제출하지 못한 데 있어서 중선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일단 이는 명백히 입후보 등록 서류에 해당하지는 않고 그리고 중훈이 당시에 일부 중선관위원께서는 이를 6호 서류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의 부속 서류 정도로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세칙을 과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 후보 이동우 씨는 중선관위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었다며 안건 발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본 측의 말에 따르면 중선관위원들은 시행세칙협의 모임 도중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 은밀히 의사소통할 뿐 아니라 논쟁적 사안에 대해 선본장이 항의할 때마다 정회를 선포하고 중선관위 내에서 마친 결정을 통지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중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현 비대위장직을 맡고 있는 정예슬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 또한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졌습니다. 비대위장으로서의 임기 연장을 위해 중선관위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 중훈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비대위장 정예슬 씨는 발의된 100인 안건을 둘로 분리한 뒤 중선관위원 전원 자격 박탈의 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중훈위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과도한 징계 등에 따른 공정성 불신을 이유로 제기된 자격 박탈 논의를 징계 적절성 논의 없이 먼저 진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발제자인 정 후보 이동우 씨와 선본 측 참관인들이 자리에 없음에도 해당 100인 안건 논의가 시작됐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선본이 조금 늦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본이 도착하는 시간 사이에 자격 박탈안을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순서대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자격 박탈 먼저 진행하겠다고 해서 의장을 먼저 교체해서 앉았던 상황이고 선본이 도착해서 순서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갑자기 의장을 다시 교체해서 비대위장님께서 앉으시더니 징계 재검토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선관위원 전원 자격 박탈의 안에서는 의장 자리를 부비대위장에게 넘겼지만 앞서 징계 재검토 및 확정의 안에서는 비대위장이 의장석을 지켰다는 겁니다. 해당 중훈위 회의 결과 중선관위원들의 직위와 선본 다음에 대한 징계 사항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그 다음 날인 4월 8일 선본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퇴 사유를 묻는 질문에서 선본 측은 징계 누적만이 이유는 아니라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훈위에서 해당 안건의 논의가 종료된 이후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의장석으로 다시 돌아오신 뒤에 안건의 상정에 대해 선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셨었습니다. 100인 안건의 대표 발의자는 제가 맞지만
선본이 들고 온 안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100인 이상의 연세 학우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안건이었고요. 동의해 주신 학우분들 중에서 선본원은 채 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속기록에 이 일을 꼭 남기셔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중훈의 의장으로서 그리고 중선관의장으로서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선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신 것은 중선관위장 그리고 중훈이 의장님이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명백히 부당한 압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 역시 저희가 사퇴를 고려하는 데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선본이 사퇴한 당일 비대위장의 소집으로 열린 중훈위 회의는 총 2차례, 19시에 열린 제6차 임시회의, 그리고 20시경에 열린 제7차 임시회의였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후보자 사퇴에 따른 선거무산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당일 20시경 중선관위 SNS 공고를 통해 총학선거 무산이 공식화됐습니다. 그 직후 개회된 제7차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비대위장이 상정한 비대위 임기 연장의 안. 이에 대해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일부 중훈위원의 의문이 제기됐지만 해당 안건이 비대위 설립위원회 구성의 안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비대위의 임기 종료일이 돼버린 이날 24시가 넘어가기 전에 해당 안건이 통과되며 현 비대위의 임기는 올해 11월 선거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훈위 관계자는 그 임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중훈위 의장으로 계속 만나야 할 비대위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중앙운영위원회로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약 7개월이나 6개월 정도 얼굴을 더 봐야 하는 사이인데 나서서 강력하게 의견을 표현하기가 다음 측에서 3분밖에 참석을 안 하신 상황이었어서 쉽지 않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취재진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중훈위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본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취재진은 중선관이어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정예슬 씨와의 인터뷰 요청에 중선관이 또한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우리 대학교, 우리 학생사회의 밝고 건전한 운영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YBS 뉴스 방창은입니다.